지난해 3월 폴란드 도시 헤움에는 하루 만에 320개의 방이 갖춰진 피난시설이 세워졌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피해 탈출해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일본 건축가 반시게루가 마련한 거처입니다. 하루 만에 번듯한 피난시설이 생긴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이 피난시설을 종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종이로 지어진 피난시설이 처음 등장한 건 1994년. 반시게루는 르완다 내전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골판지로 종이집을 만들어줬습니다. 이후 이 종이집은 지진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 나라에서 임시 거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이로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생각보다 견고해 재난으로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거주지가 되어줬습니다. 이런 시도에 힘입어 최근에는 종이가 새로운 건축 소재로 주목받고 있어요. 종이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건축 업계에서도 종이를 눈여겨보게 된 거죠. 여기에 더해 여러 가구 업체에서 종이 가구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홈퍼니싱 기업도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겠다며 종이 책장을 출시했어요.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종이를 쓰다 보니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다 종이를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나무야, 미안해. 하지만 지금부터 종이가 재활용되는 과정을 보고 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종이는 재활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5%에 달할 정도입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전제 조건은 분리수거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아파트나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인식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22년 기준 회수율도 85.2% 정도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산더미처럼 쌓인 종이를 보세요. 이 종이들은 버려지는 폐지가 아니라 종이 제조에 사용될 종이 자원입니다. 종이 자원 속에는 종이 자원이 아닌 모래나 비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섞여 있으므로 이물질을 선별하는 공정이 있겠습니다. 이물질이 선별된 종이는 초직이라는 기계를 통해 탈수, 압축,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깨끗한 종이로 재탄생.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해서 보면 더 놀랍지 않나요? 국내 제지사와 종이자원업체,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매년 종이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재활용률이 높다고 해도 종이 소비량이 늘어나면 결국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제조에 사용되는 나무는 대부분 인공적으로 조성한 조림지에서 길러지고 있어요. 밭에서 무, 배추를 심고 수확하는 것처럼 조림지에 묘목을 심고 경작하는 방법으로 종이 원료인 펄프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조림지가 일종의 나무 농장인 셈입니다. 국내 제지회사들이 조성한 국내외 조림지는 83,00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약 290배 규모입니다. 감벌목이나 나무 부산물, 특히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노령목 등을 종이 제조에 사용하고 그 자리에 어린 나무를 새로 심고 있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종이는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쓰레기 문제 등 여러 환경 위기 속에서 훌륭한 대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종이 빨대, 종이 쇼핑백뿐 아니라 자동차 소음을 막는 소재, 반도체 포장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이가 사용되고 있죠. 식품 용기, 화장품 용기 등 대표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하기도 하며 종이는 그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이를 흥청망청 쓰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지사들은 종이를 어떻게 더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재활용률을 높여나갈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